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악과 고통의 담론 제4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루고자 계획을 했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4장의 주제는 악은 삶의 깊은 심연의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만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허영과 거칠에 그리고 허접스러움을 걷어내고 진정한 삶의 모습과 본래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악에 대한 경험, 고통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늠하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주변의 친구가 누구인지, 누가 나의 친구인지, 누가 나의 친구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평소에 친구라고 믿고 따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고 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악의 경험은 우리 주변을 정리하게 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악은 사실 모든 것을 무화하는 작업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시 중에 가장 짧은 시가 고은 선생이 지은 시, 그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간에 좋지 않은 이름이 고은 선생에게 오르내린 적이 많이 있지만 제게는 이 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끝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고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사람은 항상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로 인해서 주변에 누가 중요한지 소중한지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다름질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잘못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가 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대장암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되었거나 잘 되지 않은 인생의 시작이 되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들은 나의 곁을 떠나고 내 주변에 얼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처럼 우리가 올라갈 때는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에 꽃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내려갈 그 순간, 우리가 내려갈 그때에 내 주변에 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갈 때에 누가 내게 소중한가 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순간, 즉 악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친구와 비친구의 경계를 구분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웃기지 않은 말을 해도 헛웃음이라고 웃어주고 틀린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 쳐주지만 온갖 아부와 아첨으로 나의 호기심을 아마 사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될 때, 악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 고통스러운 내 삶의 순간, 나락으로 내 삶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을 삶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비극이나 불행 혹은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공허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없는 시련 후에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이게 됩니다. 우리 교재 51쪽에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린 왕자는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한 그 별을 떠나오면서 지구라든지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있는 큰 별 말고도 망원경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게 됩니다. 이 작은 별들에 대해서 어린 왕자가 좀 궁금해하자 어느 천문학자가 그 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별들을 가리켜서 소행성 3251 혹은 소행성 B612와 같은 숫자들을 붙여준다고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어른들은 참 숫자를 좋아하는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생각을 천문학자에게 들려주는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절대로 진짜 중요한 것을 묻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목소리는 어때?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채집하니?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묻는 일이 어른들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대신에 이렇게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야? 몸무게는? 아빠는 얼마를 벌지? 몇 평 아파트에 살지? 아빠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어른들은 집을 이야기를 할 때에 창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라고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른들은 10중 8구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10만 프랑짜리 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와 같은 인생에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제4장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택지 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우리는 만났지만 진정 만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악과 고통으로 세상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악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이제껏 알지 못했던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일은 바로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4장을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 강의는 상당히 짧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실제로 악과 고통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